그런데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 놔야지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여러 가지 좀 자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은데, 자기가 특히 1학년 때라든지 그런 때,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그 자율활동 학습적이나 그런 학습과정이나 참 좋았던 점. 그 다음에 요 점은 참 아쉬웠던 점. 요 점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네. 후회스러운 점. 네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게 훌륭한 글감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사여구라든지 아니면 문장이 막 훌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맞춤법 저희가 없었을 때요. 좀 오래전인데. 예, 그래서 우리 자소서를 도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때는 간혹 가다가 모자 같은 것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력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맞춤법에 문제가 없고 어법상에 대해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소서를 통해서 문필가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느려고, 특히 MMI 같은 거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때 저희도 학생들이 잘 말을 못하는 점에서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말 잘하는 아나운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고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갖다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꼭 명문으로, 명필로 막 읽어보면 눈에 선명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네. 설령 거기에 있는 단어를 잘못 골라 쓴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충분히 나중에 그냥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대학들의 원서를 낸다고 하면 그때 이제 다시 자소서를 읽어보고 준비를 하면 되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확실히 파악을 해두고 아까 반응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잘 뿌려서 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글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거나 아니면은 훌륭한 거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글감을 선택할 때 어떤 글감을 좀 고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쓰기 전에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우선 학년별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1학년 때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때 아까 가장 좋았던 점, 가장 싫었던 점, 그 다음에 어떤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지 못했던 점, 등등등 후회스러운 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일단 메모를 조금 해놓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글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연히 뭐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잘 떠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써보면 또 자꾸 고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미흡한 것 같고 뭐가 빠진 것 같고 그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미리 거기에서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 않고 아마 이 관계를 쓰면은 훌륭히 아마 점수를 줄 거야. 또 나에 대한 평가가 요 항목을 갖다가 도입을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게 또 그게 이제 수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항목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거든요.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못하는 친구한테 베풀어야 그게 도리거든요. 그쵸. 이게 조금 사회적 강자가 자기가 꼭 가져야 될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세운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것을 내세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참고 그 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해갈 수 있을까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자기에 대한 것들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가지고서 나의 어떤 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참 그거에 대한 학과 같은 것은 전혀 없더라. 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이제 어떤 드라마라든지 뭐 공부하는데 왜 드라마를 보느냐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저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소양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도 좋은데 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학과 공부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 근데 1학년 때 오히려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좀 미련이 없었을 텐데 참 많이 미련이 남더라. 그래서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최소한 한 학년에 하나 정도는 이런 과목을 신설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끔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그렇죠.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진로의 방향과 맞다거나 학과의 방향과 맞다거나 그런 발전 가능성 쪽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의 성장 쪽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그것은 결국에 어떤 학과를 나온다 하더라도요, 학과 적응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100%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걸 학과 적응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과 적응률이 의대 같은 경우도 한 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는 다른 직업을 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뭐 과학군에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정치인 중에 한 네. 분이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뛰어들어서 컴퓨터 붙였죠. 네, 그런 것처럼 네네. 그 다른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의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학과, 일반적인 학과는 50%만 되면은 상당히 그 학과가 인기 학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자 한다고 하면 네네. 학과에 저기를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 편이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사실 조금은 이제 같이 표현해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자기소개서, 네.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나 이 부분인데요. 아까 그것은 너무 자세히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펴서 놓고 자기가 읽어보면서 쓰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특히 장점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춰서 학과를 보면은 그게 자기가 읽어보면은 자기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좀 이렇게 보여서 그 진로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입시 관계자 전문가들한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학과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준 이 세특 부분인데 그 세특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거 살펴주시고 어느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것 좀 아마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자주 보다가 보면 우리 친구들은 이게 좋은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 못 느끼죠. 근데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학생부를 저보다 훨씬 많이 보셨을 테니까 보시다 보면은 이게 보일 텐데 전문가들이 혹시 그런 부분들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요, 학교에다가 다시 이제 문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 학생은 전체적인 인간성이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학생 공부 매우 잘하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코멘트를 할 게 없다는 식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인간성은 안 좋아.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느끼는 거네요. 그것을 이화시켜서 그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예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학생부에 없으면 무조건 안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이야기를 나누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이제 딱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한마디 딱 이거 궁금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생활기록부에 안 나온 글감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이나 단점이나 결국에는 장단점을 찾아서 저기 하는 것이 좋은데 전혀 언급되지 않아도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등등해서 후회스러운 점을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은 학생부에 거의 안 적힙니다. 네. 그냥 개인만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써서 놓는 것이 좋죠. 네. 깔끔한, 진짜 확 들어오는 답변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